마켓 무버입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 업계 판도를 바꿀 새로운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 오포글리프론 임상에서는 약물의 유의미한 체중 감소 및 혈당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사제 위고비나 젯바운더와 같은 GLP-1 계열의 약물과 똑같은 건데요. 하루 1회 복용하는 알약으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가져갑니다. 이 비만약 시장은 글로벌로 2030년까지 2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경구용 시장이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먼저 펩트론입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스마트 기술, 대포 기술을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치약을 하면 이제 3주 이상 효과가 간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펩트론에 대한 약물 기법입니다. D&D 파마텍에서는 국내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가장 빨리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인 메세라의 경구용 비만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베티지 랩입니다. 마이크로스피어 기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한영행과 월 1회 투여하는 장기 지속제형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선 바 있고요. 베링거 인겔하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후보 제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도 최근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플랫폼 넥스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약물에 단백질을 붙여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관련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아이원스인데 오늘 1% 상승세 7,8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보니까는 최근에 기관의 매집이 살짝 있었고요. 주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약간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9% 넘게 급등세 보였고 오늘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제의 특징 중인데. 네, 오늘 좀 약간 놀랐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음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오늘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어떤 기간 조정 좀 받는 것 같아서 한솔 아이원스를 좀 골랐는데 제가 한솔 관련주들 몇 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한솔이 반도체 쪽에서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한솔 아이원스도 원래는 그냥 아이원스였었는데 한솔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한솔 아이원스로 바뀐 거죠. 지금 현재 한솔 기업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고 어떻게 보면은 한솔 그룹 자체를 좀 약간 서포트하는 듯한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 24년도 실적 한번 좀 살펴보면 매출이 한 1,571억 정도, 그다음에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성장을 좀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31억 정도를 뽑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23년 대비해서 작년이 180% 정도 좋아하는 급성장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어떤 걸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정밀 가공이랑 세정 코팅하는 기업인데 일단 정밀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뭐 샤워 헤드라든가 아니면 챔버 같은 부분들을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약간 모멘텀이 생기려고 하는 게 이제 세정 코팅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세정 하면은 이제 뭐 그 웨이퍼를 닦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들이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오염 그 장비들이나 부품들을 닦아갖고 코팅을 해서 다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러면 올해 이제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작년에 주가 하락을 보상받는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너무 단순한 얘기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반도체 경기 HBM 빼고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한솔 아이원스가 굉장히 유의미 있는 실적을 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올해도 나름대로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솔 아이원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약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주 환원책을 계속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일단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보통주 한 뭐 52만 주 정도 소각 발표를 했고. 상장 주식수가 2,900만 주기 때문에 52만 주 소각해봤자 뭐 큰 느낌이긴 아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기업이 조금 더 주주들한테 어필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한솔 아이온스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 한번 있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솔 아이온스가 작년에 이제 12월달에 저점 잡고 이제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 지지선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지선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 주는데 지금 내일 다음 주 초가 중요한데 이게 과연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바뀌면서 주가가 받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저항 지지선을 돌파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추세선 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한솔 아이온스의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외국인 수급만 조금 돌아 나간다라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만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솔 아이온스 나름대로 시장에서 재미있는 주가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봐야겠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지지선이 맞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차트 보시는 분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IM 금융지주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박근호 이사님 요즘에 처음 가지고 오시는 기업 잘 없는데 네, 오늘 처음 또 기업을 가지고 네. 오셨고 이게 저도 참 신기했던 게 금융지주사 쪽으로 네.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정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정말 좋게 들어오고 있죠. IM 금융지주 낯선 기업인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DGB에서 이제 DGB 금융지주에서 IM 금융지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뭐 국민, 신한, 뭐 우리 이런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말고 지방 금융주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JB, 그다음에 IM, 그다음에 BNK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1분기에 이 지방 금융지주 이제 JB, IM, BNK 실적이 좀 약간 엇갈렸다라는 분석 자료가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BNK는 좀 역성장을 했죠. 역성장을 했고 이유가요?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좀 약간 PF가 좀 많지 않았나. 그다음에 올해까지 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IM 같은 경우도 이제 DGB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부동산 PF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원년이라고 이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BNK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삼정기업 관련해서 이제 기업 회생 들어갔고 또 금양과 관련돼서 관련 손실이 좀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BNK의 역성장을 주도했다. 그리고 PF도 좀 한몫했고 이제 IM 금융주주의 올해 실적을 시장에서는 작년 24년도 대비해서 최소 100% 이상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좀 약간 기저 효과로 이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영향 어떻게 받아요? 일단 그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금융지주들은 뭐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되면 사실 증권은 좋아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IM 금융지주에서 이제 IM 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뭐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약간 유의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이 이제 위쪽에 이제 파란색 선이 기관 수급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처음 이제 들어온 부분은 작년에 한 11월 달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말 쉬지 않고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간에 이제 IM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시장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고 일단 금융사들의 공동된 흐름일 수도 있긴 한데 중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급락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그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일단 고점 돌파를 시장에서 염두에 뒀을 때 그렇게 좀 뭐라 그래요?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한
7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조정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이제 과거처럼 많이 매물이 안 나오고 거의 좀 약간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기관 수급이 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적으로 가장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지방 금융지주사 중에 보여줬고 수급도 일단은 좋은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나빴던 수급은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M 금융지주 일단 뭐 지방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좀 지방 지주사들이 좋은 흐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주가 흐름 보여줄 후보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 제외하고 지방금융사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 3개 중에. 네, 알겠습니다. IM 금융지주 최근 들어서 일단 금융주 쪽으로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가 낮아졌을 때 아무래도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탄력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